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있는데 이건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삶의 수준을 자기 분수와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잡아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의 현대사회는 정말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 시절 생각해보면 배달 음식이나 외식 같은 건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었고 평소에는 쌀밥에다가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들로 끼니를 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메인 반찬이 하나도 없으면 밥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치킨이나 피자도 별 볼일 없다는 듯이 쉽게 사 먹고 어렸을 때는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집이라는 형태가 아파트 아니면 집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는 돈도 별로 없고 소득 수준도 고만고만한 게 당연한 건데 죽을 힘을 다해 빚내서 아파트 안 들어가면 실패한 인생이라면서 죽으려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경차나 소형차는 무시하고 중형급 이상은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카니발, 펠리쉐이드 같은 대형 SUV 할부 빚내서 사고 소득 수준 고만고만한 부부가 자녀 키우는 것도 몇백만원짜리 영어 유치원 보내고 수백 수천만원 써가면서 호텔에서 돌잔치 하는 거 보면 저로서는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발전되면서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삶의 기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살기 힘들다는 것은 삶의 기준치가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높아져 버려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엄살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엄살이 심해요. 한국 사람들 난 내구성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살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하나같이 한국에 살기 좋았구나 이 말 다 하십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왜냐 자기가 외국 나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보통 한국에서 외국 나가면 한국보다 나을 거 생각하는데 정작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낫다 얘기합니다. 정작 외국 가서 낫다는 것은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어디 관광지를 갔을 때 얘기고 정작 살면 얘기가 틀려진다 얘기합니다. 정작 내가 거기서 이제 직구하고 살면 진짜 고생이 시작된다 그래요. 뭐 제 방송에 미국 사시는 분들, 일본 사시는 분, 그리고 멕시코, 최근에 체코 있었고 예전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대만,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다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면 편한 데가 없대. 네. 편한 데가 없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외국 가서 잘 살려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살았던 분들이 외국 가면 잘 살아요.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살기 힘들다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비교를 해서 그래. 자꾸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기본 메타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아. 한국 객관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길가에 조금만 걸어가 화장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널리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원이 많고 길가에 공원이나 나무가 많고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그리고 곳곳마다 이 공중 화장실이 다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외국 가면 돈이에요 돈 내고 써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막 볼일 해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마트 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크게 없습니다. 한인마트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면 한인마트 가려면 차 몰고 가야 돼. 네. 차 몰고 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차 몰고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뭐 광역시 정도만 되면 100m, 100m는 좀 심했고 2, 300m 상간에 한 길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떤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하기 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택배 같은 거 생각해요. 택배 같은 것도
당일날 주문하면 점심 먹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죠. 하루면 끝나잖아.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택배가 이렇게 빠른 나라가. 반품도 잘 가져간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관공서 가도 이렇게 이제 민원 처리를 빨리 해준 나라가 없다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왜 당연한 걸까?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하고 정작 외국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이렇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쉽게 쓰는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관광지 가도 거기 이제 젊은 여자분들 보면 폰이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폰 쓰면 부러워한다니까. 뭐 아이폰이나 이제 갤럭시 최신이었으면 부러워한다니까. 이렇게 뭔가 최신 전자장비를 이렇게 바로바로 교체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의료 서비스 잘 돼 있고 그게 객관적으로 살기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이 불만이 있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근데 힘들 정도는 아니야.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뭔가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대한민국이 문제다. 나라가 문제다. 가진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삶의 수준을 자기 분수와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잡아놨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기 힘든 느끼는 거는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메탄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살기 좋아졌거든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힘들게 살았잖아. 전 지금 상황이 만족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을요 보통 언제 먹었냐 하면 학교에 상 탔을 때, 학교에서 뭐 대회 있으니까 상 탔을 때, 아니면 집에 뭐 친척이나 이제 할머니가 왔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생일일 때, 그때 말고도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때 말고는. 그래서 엄마가 야 짜장면 시켜줄게 하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 엄마 무슨 날이가? 아 그 외할머니 와가지고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켜 먹으려고. 아 진짜? 바로 갈게. 집에 짜장면 시켜준다 하면 바로 이제 짐 싸들고 나가는 거야. 친구 놀다가 야 엄마가 짜장면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럼 바로 가는 거야 이게. 진짜라니까. 옛날에 야 엄마가 피자 사준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가도 돼요? 따라간다니까. 그만큼 이 배달 음식이라는 게 귀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라니까. 지금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야. 배달 음식 뭐 언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냉동 피자도 귀했다니까. 냉동 피자도 고급 음식이었어 진짜로. 지금까지 배달 문화가 활성 안 됐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피자 브랜드 피자헛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미노 미스터 이제 생겼지 이제. 저도 짜장면 먹어본 기억이 제 생일 때 하고 집에 뭐 아버지 손님 왔을 때, 귀한 손님 왔을 때 그때 하고 졸업식 말고 먹은 기억이 없어요 이게. 네. 웬만하면 밥 먹었어요 웬만하면. 근데 요즘에 배달 음식 너무 자주 먹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게을러진가요? 어떻게 보면 편해진 것도 있지만 게을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 핑계 대잖아요. 아 붕어 형 밥 차려 먹기 얼마나 귀찮은데요. 근데 옛날에 당연하게 했다니까. 옛날에 밥 차려 먹고 엄마가 없으면 집에 밑반찬을 먹고 막 그랬다니까. 반찬 많이 없어도 먹었다니까. 그냥 한 끼 해결했다니까. 옛날에 밥 없으면 그냥 집에 있잖아요.
그냥 나물 몇 개 꺼내가지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었어. 참기름 발라가지고 계란 후라이 구워가지고 그래 먹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뭐 엄마 집에 없으면 밥솥에 밥 떠가지고 아니 볶음밥 해 먹거나 그렇게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배달시켜 먹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 물론 개개만 사정은 있겠지. 이게 알아서 해 먹었다니까. 집에 뭐 밑반찬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해진 게 이게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게.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 지금 사람들 봐봐. 젊은 사람들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지만 막상 해먹을 수 있거든. 근데 안 해먹어요. 안 해먹는다니까. 소득이 적어도 배달음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이게. 가난해진다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편리함에 중독돼서 그래요. 편한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나의 사례를 갉아먹는 건데. 얘 자산을 자꾸 못 모으게 만드는 건데, 편하다는 이유만은 먹는 거야 이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고. 지금 봐봐. 아파트 아니면 집이 아니다. 아니죠. 아파트 말고 다른 것도 집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도 사실 결혼하신 분들도 카니발 이런 차 필요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결혼하면 카니발 사는 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카니발 7인승이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뭐 요즘엔 캐봐야 뭐 가족 캐봐야 자식 한 명 다잖아. 3명이잖아. 4인, 아니 3명 태우고 다니는데 무슨 카니발이 왜 필요합니까? 7인승 차량이 왜 필요해? 이것도 아이러니 아니야? 물론 결혼하면 차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리해서 중형 SUV나 대형 SUV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결혼 문화도 거품이 심해. 그리고 언제부터 결혼하면 여행이 기본값이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행 간 기억이 있어? 부모님하고? 보통 이제 명절날 친척들 개모임이나 뭐 아버지 낚시 가는 거 아니면 기억이 없지 않나요? 여행 안 가본 사람도 많을 거.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행이 뭐야 그냥. 아버지와 같이 있을 기억이 없는데 별로. 지금 뭐만 하면 여행이야. 뭐 하면 어디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재산상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치나 좀 그 씀씀이가 깊어진 건 맞아 이게.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삶의 기준치를 말도 안 올려놨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없애버리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왜 안 좋아지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민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기 분수에 살지 않고 삶의 기준을 이렇게 뭔가 높게 잡는 삶이 나중에 어떤 카오스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 카오스가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힘을 합치게 될지, 그동안 내가 가진 어떤 능력치에 비해서 삶을 올려놓는 게 얼마나 나중에 대가를 세게 치르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